원래 나노 섬유 분야가 했는데 좀 분야가 안 맞아고 나노의 그 소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색다르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할 분야는 세계적으로 좀 안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 탑을 달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두 번째로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생활과 밀접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은 활성산화철계 나노 촉매를 이용한 그 다이옥신 발생을 억제하는 폴리에틸렌계 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대부분 이게 굉장히 미끄럽네요. 가정에서 생활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봉지 한 번 안 써본 분은 안 되실 겁니다. 쓰레기 봉투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한때 한 10여 년 전에 또 유행처럼 해가지고, 매립을 하는 바람에 그 매립자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썩는 비닐을 만들자 해갖고 썩는 비닐에 하고 소위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폴리마에 가지고 유행처럼 한동안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 케미털로 있기 전에 삼성종합하고 있을 때 생분해성 폴리마 연구도 했었고 제품 스타치가 어떤 지방적 프로에스타가 함유된 폴리에틸렌 필름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 이 매립지가 결국 매립하면 소각을 해야 되는 쓰레기 봉지라든지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다 매립하는 소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옛날에 10년 전에 대비해서 재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절대 쓰레기 양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한 쓰레기 양은 현재 약 한 15%에서 20%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계상으로 보면.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 굉장히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최근에는 신규로 매립장을 짓질 않고 있는 그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하는 처리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신규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은 다 소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각도 옛날에 하루에 한 40톤, 50톤 처리하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지금 200톤 하루에 하는 대형화 추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가스라든지 많은 불순이 사람 몸에 안 좋은 맹독성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2년 전에 스톡홀름 국제회의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조인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조인을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되면 그 나라가 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시로 발표가 이 다이옥신입니다. 즉 매립장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생분해성이라든지 생분계성이라든지 이런 제품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현재 쓰레기 종량 전략에서 단체 기획으로 되어갖고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30% 지방적 포레스타가 가격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전분이나 지방적 포레스타 30%가 포함된 폴리에틸렌 필름을 현재는 추천을 하고 지금 강제하기 쪽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소각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소재 면에서. 그래서 기껏 하는 게 소각장 잘 짓자. 잘 지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바카시오라를 대부분 많이 쓰는데 운전을 제대로 안 합니다. 왜냐면 돈이 드니까. 그래서 저온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거기서 다이옥신이 많이 생기는 문제가 되다 보니 우리 소재하는 입장에서 보분자를 하는 소재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다이옥신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일본이 가장 소각로 보험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나라에서 결국은 연구가 출발이 됐고 지금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는 연구가 활발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소각로 보험률이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05년에는 소각이 43%,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금 무역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가 25% 됐고 앞으로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소각률이 50%로 넘어갑니다. 결국 거꾸로 하면 생분해성을 고분자 제품 개발한 양반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좀 줄어든다는 입장이고 소각장에 적합한
새로운 폴리마를 개발하는 쪽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초등학생도 다 합니다. 다이옥신이라는 단어를 하도 뭐 요즘에는 특히 뭐 그 소금에서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옥신은 예 그 크게 이렇게 지금 아시다시피 PCDD 또는 PCTF 즉 이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건 아이소모가 75개, 아이소모가 135개 굉장히 복잡한 화물입니다. 복잡한 화물인데 결국 자세히 보시면 포인트가 벤젠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가 있습니다. 조금 산소가 조금 기본적으로 약간 들어가 있고 결국 소스가 염소라는 거하고 벤젠이라는 거에서 힌트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산 메커니즘을 이게 잠깐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말려져 있는데요. 드노브 센세스라 해가지고 이게 집진기, 이게 소각로의 그 집진기 부분에 보면 약간 저온 영향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부 다 똑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800도하고 900도에서 운전하게끔 운전 규범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범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렇게 운전을 안 하고 있는 소각로가 대다수여갖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운전을 해도 온도가 낮은 부분이 있고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바로 너무 볼라타일 카본들이 CL하고 반해서 결국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캐탈리스트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쓰레기 중에 포함되는 카파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현재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하고 또 하나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소각도 이게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초기 단계에 이런 유기물들이 엔젠, 또 프리커서, 프로로벤젠, 프로로페놀을 형성을 해갖고 결국은 다이옥신 형성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결국은 소스는 우리가 PVC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잔반에 들어가는 CL, NaCl 중에 있는 CL이 결국 열분해서 염소의 소스가 나오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쓰레기입니다. 과연 탈 수 있는 모든 쓰레기에서 불완전 연소에서 이 벤젠이 형성된다. 그래서 지금 폴리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저희 회사도 지금 수행용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수행용 닉ел을 백 하는데 PVC로 과거에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난 PVC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도 국산화를 하고 이걸 출시를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사전 오염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애초부터 PVC를 없애버리자 이런 측면의 소재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PP 개발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없앨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PVC 다 없앤다 해도 또 염소는 소금을 먹지 않습니까? 소금 안 먹고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연구의 어프로치는 뭐냐면 이거를 용서하자. 있는 걸 인정하자. 근데 얘가 있더라도 얘가 없으면 이 벤젠이 없으면 결국 다이옥신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아가 생길 텐데 얘가 없으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소위 불완전 연소를 완전 연소로 뭐라도 드라이빙 해줘갖고 완벽하게 해준다면 다이옥신은 제로가 될 거고 그 효과에 따라서 이 다이옥신 발생량이 줄어들 것이다. 바로 그런데 차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발을 하는 회사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아까 다이옥신 소각로 보관질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각한 게 일본에서도 이 소각로 보관질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지금 심각한 게 뭐 세계적으로 다 지금 이 다이옥신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도 그 많은 보급되어 있는 소각로가 30톤에서 50톤 per day의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그 중소형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200톤 per day짜리 대형 소각로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평택 뭐 이렇게 아주 큰 대도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200톤 per day짜리 큰 걸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 짓는 거. 그 뭐냐면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쓰레기 막 대충 태우거든요. 뭐 뒤에 가서 태우고 이렇게. 이게 그럼 전부 다 무조건 그걸 가리자 모니터링해서 세계적 규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규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 그 규제치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적은 사업장들은 전부 다 위탁을 해라. 위탁을 해버리면 그게 비용이 오히려 더 코스트가 쌉니다. 지그래들이 완벽하게 다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위탁을 해버려라. 대형 소각로. 그래도 지금은
정부 방침이 소각장을 대형화하고 타강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연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발달이 돼 있었는데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규제는 세지고, 근데 일본도 이 연구가 몇 년 전부터 심각성을 느껴갖고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데가 바로 이 일본의 도다고교라는 데하고 오쿠라 인더스트리얼이 공동 개발입니다. 원래 도다고교라는 데는 우리나라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이런 자성체의 자성체, 침상 자성체 감마 FE2.3가 100% 이 회사 걸 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성체 약 한 80% 정도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이쪽 촉매 쪽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오고라라는 회사는 약간 필름으로 한 1조 정도 판매하는 회사인데, 필름만 따지면 한 6천억 정도 매출하는 회사인데, 이 필름에다가 응용을 해보자 라고 둘이 이제 공동 개발에 착수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가 되면서 활성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그 촉매에 이제 독 같은 것들이 만든다고 했는데 포스포러스라든지 설퍼 이런 것들이 소디움 이런 것들이 독인데 그런 걸 적절히 제조 공정에서 바꾸면서 어떤 특정 결정에서 이러한 다이옥신을 분해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 이 베사이트라는 건데 알파 FE5H 베사이트가 240나노메타 침상에 있는 걸 이거를 넣으면 그걸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옥시데이션을 가속화시켜서 완전 연소를 유도해서 결국 줄여진다. 그래서 발매 3년 만에 일본 시작되는 종량제 쓰레기 백으로 현재 예를 들어서 판매가 지금 거의 모든 우리나라도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모이로 분해해가지고 탄원해가지고 색깔이 전부 다 이제 옐로이시한 갈색 산화체의 고운 색깔입니다. 이런 백으로 지금 현재는 종량제 백으로 채택해서 금년에가 한 50% 이상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 3년 뒤에는 거의 전역이 일본 전역은 다 이런 백으로 다 취하게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옆에 그림이 좀 전인인데 여자는 한국 여자라고 일본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종이에다가 종이가 쓰레기라고 가정합니다. 종이에다가 여기는 그냥 담배가 숙박로의 고온이라고 생각하고 불을 지졌는데 하나가 여기 딱 스톱됩니다. 근데 여기 활성산화철이 약간만 묻혀놓으면 이렇게 잘 탑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필름에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굉장히 완전 연소를 드라이빙을 해준다. 물론 양을 많이 넣으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가격이 이제 문제겠죠. 왜냐하면 이게 일회용품의 싸구려 제품인데 비싼 금태두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버로치는 뭐냐면 일본의 스미토모가 큰 회사죠, 굉장히.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활성, 알루미늄 칠 하이독사이드 합의한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메커니즘이 뭐냐면 알루미늄 칠 하이독사이드 흡착, 다이옥신 흡착 능력을 갖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오븐에서 흡착 능력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 다음에 소각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소각제를 또 어디는 매립장에 보냅니다. 매립장에서 또 빗물에서 또 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특허를 우리나라도 내놓고 난리 쳤는데 실패를 하고 이 어프로치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는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본 연구는 뭐 이런 제품을 국산화하는 게 타깃입니다.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도전을 한 건데 이 다이옥신 발생 없던 종량제 쓰레기 보면 쇼트되는 PEP를 국산화하자. 그래서 금방 한 거 활성산화철 하면 PEP이고 중요한 건 저희가 생분해성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되는 게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규격이 문제 나왔는데 그 강도를 유지해야 되고 가격이 그보다 비싸면 안 팔리겠죠. 이 가격 이하 현재는 그보다 더 싼 가격으로 지금 무공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이옥신 발생 효율을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기술 제휴를 한 부분은 분석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번에 공동 연구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메커니즘을 조금 더 효율적 분석을 해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아까 타고 난 다음에 쓰레기 중에 중금속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매립자에 버리고 그것이 중금속이 다시 빗물에서 용출되는 현상이 지금 사회적으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쓰레기 봉투는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10리터, 보통 5리터, 10리터 뭐 이렇게 하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가정용은 20리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20리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바닥하죠. 하이덴시티 폴리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같은데, 그 다음에 길거리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쓰레기 잔뜩 하는 거는 크지 않습니까? 봉투가 100리터 이런 거. 근데 말랑말랑하죠. 그건 전부 다 LLDP입니다. 왜냐면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심도를, 신장률을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개발이 돼야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랜스 프로웨이츠는 삼성종합하고 올렸었고, 로덴시스는 LLDP는 현대석이에요. 이 원료 나왔는데 한 8개 업체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찬화를 도다고 요구를 했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캠으로 찍은 건데요. 약 200, 요거 반이니까 이게 500나노미터가 요 스케일이 한 250나노미터란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그냥 하고 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나노 사이즈가 되는데 제일 힘든 게 이게 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1%밖에 안 되는데 똘똘 뭉쳐버리면 이거 한 구통이 몰려있으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노하우이기 때문에 오픈을 못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농축으로 먼저 마스터 배치 만들고 드라이브 랜딩에서 전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럼 메카닉은 원료를 하고 니딩하고 마스터 배치 만들고 드라이브 랜딩 전체적으로 함량을 1%로 맞추고 퍼센트를 맞춰서 필름을 인플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이런 필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뭐 이게 쓰레기 봉투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물성이 강도죠. 뭐 어차피 강도가 옛날에 생분계성이 강도가 약하다고 맨날 떠들고 그랬었는데 강도. 그 다음 다이옥신 발생은 어떻게 지금 규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그 대학교하고 조인해서 쭉 연구를 해서 어떤 나름대로 새로운 규격을 하나 만든 게 규격이라는 거 하나 제안을 하는 게 이 폴리에틸렌 필름을 여기는 염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염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염소가 이제 다이옥신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쓰레기에서 나오는 염소라고 가정을 소스라고 하고 PVC를 10중량분을 넣고 이 폴리에틸렌 필름을 90중량분을 넣어가지고 일정한 유동성 소형 소광로를 디파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온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 방법은 이 G3 규격에서 저희가 일본에서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그래도 오늘 못 나오고 다음번 학공학회에서 한번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열을 또 한번 참고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TJ를 갖다가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을 좀 알고 싶어서 XRD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을 하나 샘플로 해서 중금속의 대표적인 제품 망간 옥사이드하고 카파 옥사이드를 5%, 낸 샘플.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들어있는데 촉매가 들어있는 거, 활성산화철이 들어간 거. 이걸 갖다가 800호의 수광로를 시뮬레이션해서 수광을 한 다음에 그 재를 물과 잘 하니까 빗물이라고 생각해갖고 혼합한 뒤에 필터를 해갖고 이거 나오는 거, 액을 갖다가 되겠어요. 만일 이 용출량이 적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한 결과, 강도가 제일 중요한데, 강도로 바로는 HDP 같은 경우는 일반 유기의 요 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분계성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퍼센트, 여러 가지 퍼센트부터 다 강도가 굉장히 우수한 건 같습니다. LLD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도가 굉장히 유리해서 이런 백으로 사용하기가 문제가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한 다이옥신 발생량이, 산들과, 그람당 일반 HDP면 1.7나노그램 TQ가 됐습니다. 활성산화치사는 이번 개발한 제품은 한 1.2라고, 약 40% 정도가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2% 넣고 3% 넣은 거는 굉장히 3% 정도는 거의 제로에 나옵니다. 근데 가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표 정도면 한 40% 정도는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각열은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카이네틱하게 타는 게 속도가 빠릅니다. 약 3배 정도 빠릅니다. 타는 속도가. 그래서 결국 소각이 빨리 된다는 게 따라서 한번 TJ를 보시면 이게 옥시데이션보다는 서머리라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하이덴스 일반 HDP를 갖다가 질소 분위기에서 태운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활성산화철이 함유된 거는 그래서 약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폭이 굉장히 작은 거는 더멀 디그라데이션 되는 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많지 않다. 조금은 효과 있는데. 근데 반면에
이 빨간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 한 400, 한 20, 30도에서 확연하게 확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촉매 효과에 의해서 확 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옥시데이션에서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거를 그 메커니즘으로 알고 싶어서 XR기를 했는데, 이 활성산화체를 갖다가 이 여러 온도에서 약 3시간 정도 계속 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소각로 상태에서 이 활성산화체가 변화를 할 것인가 라는 걸 시뮬레이션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룸 템퍼레처는 알파 FOH 올프로믹 스트럭처를 가진 결정 구조를 가지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약 230도 뭐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결정에 알파 FE2O3인 헥사고날 이 스트럭처의 근접한 쪽으로 자꾸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묻혀가면서 이쪽 온도 부분에서는 거의 알파 FE2O3 구조로 거의 가집니다. 이런 것이 약 800도쯤 가면은 FE3O4 QD 구조로 가야 되는 이걸로 완전히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프로포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추정된 메커니즘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괴사이즈가 FeOH가 약 200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200, 한 20, 30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알파 FE2가 같아서 이 구조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알파 FeO3가 하이드레이션도 이거에 온도가 올라오면 FE3O4로 바뀌면서 옥시진이 나옵니다. 이 옥시진이 결국은 균일하게 미디엄에 폴리에틸렌의 미디엄에 붙다가 옥시데이션을 더 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리버시블하게 사실은 그 외부에서 들어가는, 리버시블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가는 그 공기에 의해서 다시 그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다시 그 채워지고 계속적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서 이 메커니즘에서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용출 부분을 하나 대표적으로 저희가 봤는데, 일반 HDP가 아까 똑같은 그렇게 태워가지고 소각제에 있는 그걸 갖다 물로 용출 테스트 해본 결과는 이 같은 경우는 0.06, 3 정도 ppm 정도 나왔는데, 카파가 방광의 경우에 이 활성산화철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이러한 그러니까 일반 그냥 단순히 이거는 워러 솔브한 상태인데, 이 고온이 되면서 타면서 이것이 소위 페라이트와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컴프렉스 비슷한 페라이트로 해가지고 이것은 워러 인솔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용출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줄어들었다. 결국 이러한 용출 현상도 부가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나노 크기의 활성산화철이 들어가는데 폴리에틸렌은 종량제 쓰레기 보기능 시스템에 적합한 기력한 거 가지고 다역시 없는 새로운 형태 신소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러한 거는 온도 상승에 디하이드레이션을 거쳐 헤만 타입으로 바꿔서 막아내다 재난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해가지고 완전 연소를 유도해서 다이옥신을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억제한다. 그 다음에 소각제 포함된 중금속 빗물의 농도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